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현재 한국이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가운데 바다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확보하고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뻗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어 관련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트래커 지금까지는 국방비에서 일본이 그래도 한국에게는 앞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언론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 영문판에서는 한국의 국방비가 2년 내에 일본을 초월하게 앓힐 수 있다며 강력하게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한국이 2023년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게 된다며 한국이 외교 역사 갈등 문제에서 일본에 비해서 더 우위에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도를 내보내 일본 사회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일본을 이미 추월해서 개개인당 구매력을 따져봤을 국민 때 좀 더 한국 국민보다 일본 국민들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아얌국에게 잡아먹히는 빈곤의 섭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여타의 일본 내 언론에서는 이중 한국의 국방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전체 GDP의 3분의 1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한국이 국방비에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죠. 이에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빚이 너무 많은 것이죠. 2020년 기준 일본 GDP 5,500조 원 중에서 약 80% 정도가 국채 상환과 지방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20%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국방비를 더 추가할 수 있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한 일본의 현재 부채 수준은 세계 1위 수준으로 80년대 후반 일본버 붕괴 이후 각종의 SOC에 쏟아붓느라 빌린 정부 부채를 지금 현 세대에 이르러서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 현재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을 통한 부흥을 노렸으나 코로나가 발생해 오히려 더욱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반응 등 여론은 둘째치고 무리한 올림픽 개최를 하는데 투자한 비용 역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돼서 일본 경제 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황이기도 하죠.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근 일본은 시도하지 못하는 국방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SLBM을 세계 6번째로 개발에 성공했고 이제 고성능의 핵잠수함 준비까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우 핵무기 개발 제한 해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넘어 이후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강력한 아이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의존가와 강대국들과의 좋은 관계가 영향을 해줬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기들과 국방 사업은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의 협조와 지원하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핵무기, 핵잠수함은 아예 물론이고 단순한 미사일 개발 등에 있어서도 한국이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시도만 해도 국제사회에 제재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로비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위치의 국가들에게 달려가서 로비 등을 하며 방해하곤 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 아얌국은 적극적인 우방국들의 지원하에 미사일 항공모함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장점과 위상의 증가가 그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것이었죠. 그들이 주목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미국, 호주, 영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국방 능력 상승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일본,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동아시아를 넘어 예전 일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꾸민 군사강대국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국을 방어하고 있는 자위대를 넘어 공격이 가능한 일본군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때 두자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반성할 법도 한데 그 근간은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은 경험이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국을 지킬 만한 방어적인 군사력을 갖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본 스스로 타국을 침략할 수 있을 만한 국방력을 갖추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더불어 중국은 계속 미국과 그 의방들에게 위협적인 아이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들을 견제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국가가 한반도의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미국, 영국, 호주와 단 한 번도 아이적 대적이 아니며 민주국가에 해당하는 한국을 군사 대국화하는 것은 속칭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베스트 파트너십 국가로서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며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정말 먼저 다가오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 경제전문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을 끌어들일 것이며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이 국방,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초격차로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력 부분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력의 비약적인 상승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중항모급의 항공모함은 3척이나 건조할 예정이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도서지방의 요새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기존 계획보다 더 사이즈가 큰 항공기를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하여 활주로 매립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서해에 있는 흑산도 공항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으나 지자체 측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건설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나란히 올통공항 흑산도 공항이 한반도 양옆에 건설되게 되면 한국이 가져가는 국방력의 이점은 더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한국민 등 관광객들에게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한반도의 영역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관광산업 등의 경제적인 이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또한 물 위의 항공모함 공항을 활용해서 한반도의 해안을 지킬 수 있는 전초기지가 생기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해와 서해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실히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활주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울릉도의 해군 기지화 전략에 있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며 세계인에게 알리고 있는 일본에게 이를 한국이 강하게 응대할 필요를 인지하고 독도에 언제나 출동이 가능한 위치인 울릉도를 해군 기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틀 통해 일본의 독도의 도발 억지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해군 군사력의 증강에 발맞춰 울릉도는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측에서는 주기적으로 독도의 영해를 원형으로 돌며 순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영해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을 건조하게 될 경우 동해의 울릉도를 비롯한 금인근의 섬들이 천혜의 안보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하지만 그동안 울릉도에는 함정인 이지스함이나 독도함과 같은 큰 배가 접안을 할 수 없어 독도에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보다 늦게 우리의 공정이나 해경정이 도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완공된 사동항에는 독도함이나 이지스함 등이 정박이 가능해져서 사실상 동해바다와 독도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울릉공항
까지 기존의 규모보다 더 크게 확장하게 돼서 일본에게는 부담을 주며 큰 기여를 한국 국토 안보에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런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지만 말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와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며 그렇기에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자들에게 가차없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반면 자신들의 위에 위치하는 존재에게는 살아남기 위해 바로 엎드리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강했던 시기에 일본에게 한국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고구려는 당시 일본의 수도에 해당하는 무사시노 오이소 등의 도시를 개척하면서 일본의 개척지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고구려 왕족을 모신 신사의 일본 왕실이 참배를 하고 있으며 백제는 선사시대 수준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일본 열도를 개척해서 백제를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배후 군사기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라의 영역이 있었던 청해진도 일본 열도의 강력함을 보여주곤 했었죠.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시절 이종무아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며 그들을 무릎 꿇리게 했었죠. 하지만 이후 점차 약해진 한반도는 일본의 침략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그들을 압도할 만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을 압도할 만한 힘과 경제력을 갖게 됐을 때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함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고 이를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한국에게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지금까지 로빗을 통해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방해해왔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으니 한국이 확실히 일본의 군사력을 넘어서기 전에 일본 스스로 군사적인 도발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국방력이라면 일본도 쉽게 도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본의 입장에서 더욱 밀리기 전에 한국에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민족의 DNA 속에는 해양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선조들의 얼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한국인들이 강대국 의미원을 받으며 동아시아의 해양 강대국이 것을 기대합니다. 이 것을 기대